송원석입니다. 아이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또 다른 출발점에 선 송원석 의원. 국민의 즐거움은 함께 나누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사회의 뜻에 따라서 시장의 뜻에 따라서 경제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는 국회의원. 송원석 의원의 25시를 엿본다. 송원석 의원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김천의 한 초등학교. 17회를 맞은 총동창회로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김천에서 역사와 유서가 깊은 김천초등학교 오늘 총동문회 겸 체육대회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김천초등을 나오진 않았지만 축하해주기 위해서 지금 김천초등학교를 지금 방문 인사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느라 분주하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원석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여기서 오늘 다 푸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부터 더 나은 김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성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역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는데 주민들이 있는 곳엔 언제나 송원석 의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의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 축하해야 한다는 생각. 그에게 소통이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저는 응당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도 바쁘지만 또 지역에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죠. 선거운동을 다니며 들었던 당부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늘 민심과 함께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김천이 지역구가 이제 김천시인데요.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면서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제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손주들 도대체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들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그 시골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정말 나라 걱정, 경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방도시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당선 후 송원석 의원이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린 것 또한 김천의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일자리는 결국은 공단이나 공단 이외에도 기업이 많이 취가 돼야 됩니다. 또 최근에 여당 대표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김천에는 이미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공공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김천의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테고 지역의 발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송원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 외에도 산업 협력을 통해 특산물 육성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대학의 발전을 통한 김천시의 농업과 또 김천시의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서로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잠깐 또 당사에 들러주셨습니다. R&D 쪽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가공하고 연구한다든지 이런 쪽에선 저희가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김천에 있을 때면 바쁜 것도 잊을 정도로 힘이 솟는다는 송원석 의원.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지닌 김천의 먹과 맛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보여준다는데 처음 향한 곳은 김천의 청암사. 신라시대 때 도성국사가 창건한 절로 훼손되지 않은 불영산의 청정자연 속 고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청암사입니다. 청암사는 오래된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절인데 인현왕후가 폐서인되었을 때 이곳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현 왕후의 거처로 왕실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상궁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곳. 4차례 화재를 겪으면서도 지금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는데 수려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청암사가 굉장히 오래된 고찰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 풍광이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면은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묻혀있던 때가 이렇게 씻겨나가는 것 같은 깨끗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김천시는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엮어 산자락의 주차장부터 청암사 주변을 도는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용추폭포, 출렁다리 등을 지나며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어 2018 한국관광국사가 선정한 걷기 좋은 길에 꼽혔다. 다음으로 둘러볼 곳은 또 다른 김천의 고찰인 직지사.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지금 직지사입니다. 직지사는 그러니까 신라 눌지방 때인가 그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고 금년이 계산 1600주년 되는 아주 오래된 고찰입니다. 직지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그 세월을 같이 한 만큼 수많은 고승을 배출했고 그 영험함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김천의 대표 명소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킨 승병의 혼이 깃든 곳으로 송원석 의원은 이곳에 올 때마다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 임진왜란 때 그 사명대사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던 사명대사가 직지사에서 출가를 했고 직지사에서 주지를 맡았던 그래서 호국 정신이 서려 있는 김천의 1600년 된 오랜 고찰 직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2,000명이 넘는 승병을 일으켜 승병장으로서 큰功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통신사 대표로 일본에 건너가 3,500여 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다. 호국 불교의 횃불인 사명대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교훈으로 남아있는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들른 지뢰 향교는 경북 문화재자료 제118호이자 송원석 의원의 추억이 깃든 특별한 곳이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여기 지뢰향교 전교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때 여기 이제 할아버지 오실 때 같이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뛰어놀았던 어릴 적 기억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유학을 보급하고자 각 지역에 향교를 지었는데 김천에는 계령향교, 김산향교, 지뢰향교 3곳이 있다. 또한 마을 지명만 보더라도 예를 중요시한 김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김천의 지명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그 논어에는 공자를 굉장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면단이 지명 중에 지뢰의 면이라고 있어요. 알지자 예의예자. 또 그 밑에 이제 리단이 있죠. 마을 단위. 마을 단위에는 인리, 의리, 예리, 지리, 인이 예지라고 하는 그 덕목을 가지고 마을 이름이 인리, 의리, 예리, 지리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저기는 인일이, 예지리, 인이하고 예지를 합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고 그만큼 옛날 그 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자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 덕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오래된 도시다. 예의를 아는 마을인 지뢰면에는 김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제주 흑돼지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주 흑돼지 못지않게 유명한 게 김천의 지뢰 흑돼지입니다. 여기에 오래된 집은 한 60년 된 집도 있고요. 이쪽 그 관광지와 함께 이쪽에 이제 지뢰 쪽에 흑돼지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좀 생육 기간이 길어서 김천의 지뢰 흑돼지가 특히 맛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지금 많이 나 있죠. 지뢰 흑돼지는 과거 조선시대 왕실에도 진상됐을 정도로 그 품질이 뛰어나다. 물량이 적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로 김천의 청정자연에서 자라 고깃결이 섬세하고 씹을수록 쫀득하며 담백한 식감을 선사한다. 그야말로 상위 1%의 고기라고 칭할 정도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김천의 부항댐. 부항댐은 경북 서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를 막고자 건설한 다목적 댐으로 주변에 공원, 캠핑장 등을 지어 가족 친구들의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게 되게 귀엽네. 부항댐의 자연 경관과 김천만의 먹거리를 묶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것. 김천의 내일을 향한 송원석 의원의 열정이 뜨겁다. 지금 김천이 사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15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도시인데 김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주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게 좋겠지만 외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을 좀 이렇게 진흥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김천에 이제 그 과수 중에 포도, 그다음에 자두, 그리고 복숭아, 그리고 호두 이런 것들이 김천에 이제 굉장히 특산물입니다. 전체 전국에서도 생산량이 김천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런 그 특산물에 대한 체험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인 그런 그 관광 자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확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 의원님께서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기재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김천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경남 서부 지역이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되며 김천에 KTX가 정차하게 되면 김천역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이 크다. 수서 부발 그쪽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교통량 해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예타 안 돼? 수서발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평택하고 오송 구간이 확장. 네, 그 확장이 일단 선결 과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수서에서 내려오는 KTX, 이제 SRT 용량을 늘리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GTX A하고 서로 이제 상호 그 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철도 용량에 대한 배분 문제가 국토부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네. 타 구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부 내륙철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 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남부지방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KTX 라인이 중간에 하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날 교통망 확충 등 김천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김천시청에 들렀다. 오늘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단 그리고 김천 지역 출신 도의원들 같이 시정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 추진 계획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시정 간담회. 이날 남부 내륙철도 건설,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11건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든 뭐 충주 판교든 그는 뭐 그렇게 전체를 중부선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철우 지사께도 김천 문경을 연결하는 구간 철도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그 내용을 중부선 김천 문경 구간으로 해서 기재부나 그다음에 그 국토부에 좀 설명도 가고 문제를 계속 이제 이슈를 하도록 좀 해달라 이 부탁을 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 행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천역이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사업에 선정된 것도 송원석 의원이 지역을 위해 관련 기관과 수차례 협의에 이룬 성과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신뢰성 있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 특히나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송원석 의원은 그래도 정책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들을 게 있다. 저 양반이 하는 정책은 그래도 믿을 만한 정책이고 우리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사회, 행복한 국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송원석 의원이 달려가고 있다. 예, 경제수석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성장률을 얼마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연말까지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에 내년 전망을 지금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 몇 퍼센트 돼 있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6%인가? 5년 중기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심사하기 위해서 보내놨잖아요. 성장률 전망이 있어야지 내년도 세입이 나오고 예산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호성 수석. 예. 왜 그러세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 지금 예산안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6%로 기억합니다. 2.6%. 경상 성장률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3.8? 3.8? 일단 국감장에서 3.8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확인해서 맞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예. 2.6과 3.8이라고 하는 숫자에 베이스가 되는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입니까? 베이스가 있어야지 내년도 성장 전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입니까? 시간 가요. 빨리 답변하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2.7? 추경을 예산 낼 때. 네, 경상 기준으로 올해 3.0, 내년 3.8. 내년 3.8은 말씀드렸고요.
올해 기준은 3.0으로 예산 제출되었습니다. 금년도 베이스가 되는 실질 성장률은 몇 %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참 경제수석의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오늘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는 겁니까?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냥 경제 되겠어요? 일본하고 지금 경제 전쟁한다며? 기본도 안 되는 사람 무슨 전쟁을 해?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겠다고 경제수석에 앉아있고. 알면서 답을 못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휴, 이런 청와대를 보고 무슨 국정감사라고 무슨 정책질을 합니까 지금?